사장님,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붉은 비단 잠옷이 드레스룸 바닥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리던 장면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미 우리 두 사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이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세진 52살입니다. 장현우 사장님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한 지 이제 석 달째가 되어 가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양평 언덕 위에 자리한 대저택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 고요함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이슬 맺힌 잔디 위로 바람이 스쳐가며 낮은 숨결을 남기고 낮에는 창호지 사이로 흘러드는 햇살이 느릿하게 공간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안 공기 전체가 마치 오래된 피아노 건반처럼 눌린 듯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서재에 계실 줄 알았던 사장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 술을 드시는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순간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발견하자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일어나셨습니다. 은빛 머리카락, 고든 자세. 늘 그렇듯 품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2층으로 향했고 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드레스룸 앞에서 사장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기일입니다. 벌써 12해가 지났네요. 낮게 깔린 목소리는 바람이 닿은 검은고 줄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룸 문이 열리자 오래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사장님은 방구석 작은 금고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삑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붉은 비단 잠옷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것을 꺼내들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래전 추억을 다루듯 애틋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돌아서며 물으셨습니다. 세진 씨, 혹시 이 옷을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갑게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사장님의 손이 제 손 위에 살며시 겹쳐졌습니다. 그 따뜻하고도 떨리는 손길에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 이 옷을 입으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진 씨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 눈에는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열망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저를 끝없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룸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의 오후 햇살조차 우리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한 발짝 더 다가오셨습니다. 세진 씨, 오늘 하루만 이 집에 조금 더 있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 제가 그 부탁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네,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분은 제 손에서 잠시 손을 떼고 금고 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장님과 아름다운 여인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옛날에는 나도 혈기가 끓던 사람이었지. 저는 사진 속 여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사장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젠 흔적만 남았지요. 그 순간 열린 드레스룸 문이 바람에 삐걱이며 닫혔습니다. 사장님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 손수 커튼을 내리셨습니다. 탁 하고 걸쇠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공간에 남겨졌습니다. 그분은 제 쪽으로 다시 걸어오며 물으셨습니다. 세진 씨, 혹시 남편은 있으신가요? 뜻밖의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5해 전에 이혼했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혼자군요. 드레스룸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사장님의 은발을 비추며 묘한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들고 있던 붉은 비단 잠옷을 다시 바라보시더니 갑작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세진 씨, 이 옷 한번 입어보시겠습니까? 크기도 맞을 듯합니다. 부탁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애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서 계셨습니다. 저는 칸막이 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둘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잠옷을 입고 칸막이 밖으로 나선 순간 사장님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의 옷깃을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빗소리가 드레스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장님은 제 손을 이끌며 1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실에서 사장님은 캐비닛을 열고 오래된 술병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3년 묵은 오미자 인삼주입니다. 아내와 함께 담갔던 마지막 술이죠. 술잔에 호박빛 술이 채워지고 두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인삼향과 함께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속부터 데워야죠. 사장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사장님이 제 잔을 다시 채워주실 때 그분의 시선이 제 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술잔을 든 제 손끝에서 입술까지 천천히 훑는 시선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거실 공기는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하더니 곧이어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놀란 저는 사장님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그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진 씨, 사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사장님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뺨에 마침내 제 입술 위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간절한 입맞춤. 12년 만에 처음이라는 그의 떨리는 고백. 그 긴 세월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 역시 5해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빗소리는 밤을 집어삼키듯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유리창을 번쩍 비출 때마다 사장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위로 올라갑시다. 이대로 거실에 있으면 감기에 걸리겠어요.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나무 계단은 오래된 가구처럼 낮게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심장 박동과 겹쳐 하나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사장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단을 오를수록 손끝의 힘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2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양옆의 그림들과 오래된 책장이 순간 스쳐갔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고 사장님은 마침내 침실 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분은 문을 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아내와 함께 쓰던 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뿐이죠. 방 안은 넓었지만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진한 밤색의 고가구, 창문에 들이운 아이보리 커튼,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탁상 시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먼저 들어가라는 듯 손짓하셨습니다. 방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진 씨,
사장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12년의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한 숨결과 손길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의 은빛 머리카락이 제 뺨에 스칠 때마다 알 수 없는 안도와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흘러갔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고 그 자리를 새로운 온기가 메워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아직 비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나무 냄새, 땅 위에서 피어오르는 흙 냄새가 신선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어쩐지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고 사장님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진 씨, 혹시 주말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함께 평창에 가보시겠습니까? 오래된 집이 하나 있는데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저를 더 깊숙이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차를 몰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길목, 산과 들은 초록빛과 황금빛이 뒤섞여 있었고 도로 옆 계곡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깔려 있었고 우리는 특별한 말 없이도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평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은 차를 세우며 웃으셨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 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을 고택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집은 고즈넉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은 시간이 만든 주름처럼 군데군데 달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위험 있는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잘 다듬어진 돌이 놓여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햇살이 내려앉아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치며 대문이 끼익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건너 우리를 맞이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집안은 시원한 나무 냄새와 함께 고요했습니다. 사장님은 툇마루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내와 함께 오고 싶었던 곳이지만 결국 오지 못했지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은 지난 세월을 홀로 견디며 얼마나 많은 것을 가슴에 묻어두었을까. 저녁이 되자 고택 마루 위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어둠 속에서 합창처럼 울려 퍼졌고 하늘에는 별빛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박한 저녁을 나누며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진 씨, 저는 요즘 문득문득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건 다 세진 씨 덕분입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장님 덕분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다시 찾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깊은 여행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운전대를 잡은 채 옆을 흘끗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세진 씨, 오늘 고택에서 함께 보낸 시간 저는 아마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제자리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사장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미소가 창밖의 석양빛에 비쳐 더욱 따뜻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성동 저택에서의 일상은 이어졌습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고요했고 저는 여느 때처럼 가사일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혹은 저녁 식탁에서 술잔이 스칠 때마다 평창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장님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시던 그분이 이제는 제가 건네는 사소한 농담에도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식탁 위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고 거실의 공기는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비가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맞춰 인삼주가 다시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잔을 기울이며 평소보다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진 씨, 사장님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혹시 제 서재 옷장 안에 있는 비단 상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순간 지난번에 몰래 보았던 붉은 비단 잠옷이 떠올랐습니다. 대답을 망설이자 그분은 담담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아내의 물건입니다. 제가 쉽게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추억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옷이 세진 씨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시선은 깊고 진지했으며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다시 침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탁상식의 초침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흘렀지만 제 숨결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흘렀습니다. 사장님은 옷장을 열어 그 붉은 비단 잠옷을 꺼내셨습니다. 부드럽고 은은하게 빛나는 천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방 안가득 붉은 기운을 드리웠습니다. 세진 씨, 그분은 제 앞에 옷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에 걸쳤습니다. 붉은 비단이 살결 위를 스칠 때 저도 모르게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여인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강렬한 생동감이 차올랐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은빛 머리칼 아래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는 더 이상 외로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진 씨, 이제 우리는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 밤은 긴 세월 동안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두 사람이 마침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또다시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오히려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찬 듯 따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은 붉은 비단 위에서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옷을 걸친 채 앉아 있었고 사장님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른 채 깊은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말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세진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창밖에서는 이른 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지난 시간을 끌어안으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